전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한국형 신파 판타지 신과 함께 죄와벌 리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빨리 잡아요. 내가 갈게요. 마지막 재판까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 소방관 김자홍은 저승차사들과 함께 49일 동안 총 7번의 재판을 무사히 통과해야만 하는 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과연 그는 무사히 7개의 죄악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판타지, 액션, 드라마, 영화입니다. 해줄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신과 함께 죄와벌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요, 제목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신파와 함께.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원작 웹툰과 굉장히 결이 다른 영화입니다. 이야기도 굉장히 다르죠. 원작에서는 서로 다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는 김자홍이 있는 이 가족의 테두리 안에 모아 넣으면서 이야기 구조 역시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뭐 원작과 비교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원작을 참고하고 영화는 영화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크게 느꼈던 부분은 80%의 아쉬움과 20%의 만족스러운 드라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엉주님 망작을 기대했는데요. 그걸 기대하셨던 분들은 아쉬운 게 참 많겠지만 뭐 망작까지는 아니에요. 이거 실망하는 표정들 봐. 그럼 첫 번째로 CG의 완성도는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크리처들의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가볍거나 하지 않고요. 색감이 거칠게 따로 놀거나 합성도 어설프지는 않아요. 사실 뭐 국내에서 이렇게 CG를 뭐 과하게 썼던 영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국내 영화들끼리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굳이 있다면 디워 정도. CG가 아닌 진짜가 나와도 저거 CG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어색하게 느껴지는 단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에서 이 차사가 시간을 막 되돌려가지고 과거의 어떤 장면을 이렇게 본다거나 이렇게 목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 부분에서의 CG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고 괜찮았지만 과도하게 과장된 지옥의 모습이라든가 크리처들과의 전투 장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도 CG가 그냥 범벅인 영화지만 야 이거 CG 어색해, CG 어설퍼, 야 이거 유치하네 라는 느낌보다는 와 이거 개쩐다, 멋있다,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영화였었죠.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 영화는 그냥 우리 영화사 정말 CG 잘 만들어요, 어디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자랑하고 늘어놓고 나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냐면 이 영화에 7가지 지옥들이 나오는데 뭐 물, 불, 모래, 눈 해가지고 다양한 자연 요소들이 있는 지옥이 나오잖아요. 원래 그런 자연 요소들이 CG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 영화에서 보여줬다. 그거는 뭐 우리 영화의 우리 스튜디오의 어떤 기술력을 자랑하는 뭐 광고 영화죠. 알았어. 니들 CG 잘해. 이제 이야기 좀 보자.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불필요한 액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쥐옥기들과의 싸움이나 마치 드래곤볼을 연상케 하는 원기와의 싸움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과하고 불필요하게 많이 있고 무엇보다 액션 장면 자체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긴장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옥귀들을 훨씬 더 무섭게 진짜 까딱했다가는 얘네들 다 골로 가겠다 싶을 정도로 무섭게 공포스럽게 묘사가 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옥 자체,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하게 묘사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다소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지옥에서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신기하네. 신기하다. 자, 이제 이야기 좀 보자. 지옥귀가 됐든 혹은 주인공을 위협하는 어떤 재난이 됐든 아니면 이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지옥 그 자체가 됐든 자, 이제 관객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주인공들을 위협하고 위기에 빠뜨릴 거예요 라는 그 어떤 전조나 복선이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지옥귀다! 충분히 각 시퀀스 안에서 기승전결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좀 더 풍부하게 관객들과 밀당하면서 놀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그 각 시퀀스가 기승전결해서 기승이 없이 그냥 전결만 갑니다. 중반부까지는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인상도 받죠. 자, 그렇다면 이 영화는 7개의 지옥에서 펼쳐지는 재판이라고 하는 소재로 바로 긴장감을 줘야 되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원작의 주인공의 설정이 많이 바뀌었죠. 대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차사들이 플래시백으로 사실 주인공이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이러이러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대왕님이 무죄.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재판이라는 설정, 뭔가 변호와 어떤 검사, 이 판관들의 어떤 치밀한 두뇌 싸움, 그 안에서 펼쳐지는 반전의 묘미가 원작에서 줬던 매력이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이기도 하고 귀인이라는 설정 때문에 주인공이 그냥 뭐 어느 재판, 어느 대왕 앞에서도 그렇게 주눅 들지도 않고, 그렇게 나 이거 정말 잘못한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긴장감, 관객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요소는 사실상 뭐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7개의 지옥이라는 설정,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지옥이었다라는 거죠. 그 지옥 디자인 하나하나는 나름대로 신경을 썼고 예쁘게 묘사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지옥이 이렇게 예뻐도 되나요? 이거는 거의 관광단지로 만들어도 될 정도. 그리고 판타지나 SF 같은 장르에서는 그 장르에서만 인용되고 허용되는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죠. 그러나 이 영화의 문제는 그런 설정들이 개연성 있게, 설득력 있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살아있는 사람 꿈에 나타나는 그 설정, 그거는 주인공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줄 수 있는 어떤 보상이고 보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지들 맘대로 써요. 그 능력을 지들 맘대로 막 써요. 예. 결국 저승에서의 룰이라든가 저승차사들의 능력 같은 건 어떤 제한 없이 사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였다라는 거죠. 이런 설정이 나오면 좀 벙찌죠. 그럴 거면 진작부터 그냥 써버리지, 그죠? 무엇보다 이 영화는 2편으로 계획된 영화인 만큼 갑자기 영화 막바지에 가서 다음 편에 대한 여러 가지 미스테리와 떡밥들을 툭툭 던져놓는데, 강림과 염라의 이 이상한 관계를 갑자기 설정해버려서 다소 뜬금없는 느낌을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정말 아쉬운 부분은 바로 연기의 톤이에요. 저승에서는 모든 배우들이 아주 연극처럼 연기를 하고 있고, 이승에서는 모든 배우들이 또 정극처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스크린 앞에서 연기를 해야만 했던 저승에서의 이야기들은 리액션도 굉장히 어색하고요. 판관들의 어설픈 연기, 어줍지 않은 코미디, 그렇게 뭐 웃기지 않은 소재거리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 이거 뭐 이게 오그라들게 하고 이거 뭐야. 사실 연기의 톤이라는 건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만, 주지훈 씨나 김연기 씨의 연극적인 톤이 마지막까지 가서도 진지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 지점이 상당히 안타까웠고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태현 씨의 연기는 진짜 너무. 반면에 이승에서는 모두 다 정극이고 진지하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극 톤으로 가든지 전반적으로 진지한 톤으로 갔던지 했으면 어땠을까? 배우들의 인터뷰만 봐도 그린스크린 앞에서 자기가 어떤 연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굉장히 어렵게 연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배우들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의 감독이 그린스크린 앞에서 어떤 연기를 디렉팅을 해야 되는지 혹은 굉장히 어려워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이 영화의 칭찬할 부분은 어디냐? 바로 후반 30분입니다. 후반 30분만큼은 긴장감도 대단해요. 제가 처음에 신파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후반의 30분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마지막 30분의 슬픈 이야기가 아유 불편해, 아유 또 신파야, 아유 지겨워, 아유 나쁘다 라고 하기에는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던 슬픈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그 지점에서만큼은 많은 관객분들이 울면서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슬픔의 의도가 영화 후반부에 드러나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관객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감동이긴 감동이네. 자, 다음. 전반적으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르의 장점들이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액션이 정말 기똥차게 기가 막힌다거나 긴장감을 준다거나, 재판 드라마가 줄 수 있는 다양한 긴장감들, 반전의 묘미들 조차도 굉장히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요. 액션이나 배경을 그저 CG로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역동감 있게 묘사하려는 그 욕심이 아주 지나치게 점철된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어쨌든 사람의 죄를 다루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엄청 깊게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그냥 가볍게 툭 하고 건드릴 수 있는, 아, 저거는 나도 지은 죄인가? 과연 저거는 저런 죄에서 우리는 모두 떳떳한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가벼운 주제의식이나 문제의식도 없었다라는 점이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가볍게 즐기는 신파 영화, 판타지 드라마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보고 나와서 드는 생각은, 아, 그냥 효도합시다. 아, 부모님께 잘하자. 아, 착하게 살자. 마동. 제가 너무 대단한 영화를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의 스타워즈나 반지의 제왕처럼 거대한 세계관과 아름다운 판타지,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캐릭터 상품으로 갖고 싶은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길 기대를 했는데, 그런 영화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즐기면 무난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오락 영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처럼 막 엄청나게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막 한국 영화사에 뭐 한 획을 긋는 영화야, 뭐 이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좀 잘 만든 디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적인 소재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보기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도 보고 나와서 되게 뻔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 나들이로는 딱 좋은 가벼운 오락 영화, 그리고 2편은 감독님 말씀대로라면 내년 여름에 개봉한다고 하니까 뭐 잘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카메오들이 나옵니다. 네. 자, 어찌됐거나 영화 보고 오신 분들 계시면 영화에 대한 의견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주는 다음에 더 재밌는, 더 좋은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